반갑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종목 진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특징주, 동방, PB, 파마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파라텍하고 두산 퓨얼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 카카오 인기 검색 종목이죠. 자, 이 종목들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 종목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동방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진단해드렸어요. 그 쿠팡의 나스닥 상장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단기적 상승이 일단 강하게 나타나죠. 지난번에 한번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 그 다음에 또 나가는 모습인데, 이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상승 이후에 주가가 일단 조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 조정이 아래로 들어가느냐 옆으로 서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가격 조정이라고 해서 좀 주가가 다시 약세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재료가 소멸되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횡보를 하는 경우에는요, 재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기에 올라간 게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횡보한 이후에 이평선 끌어 당겨 가지고 이격을 좁힌 다음에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동방의 경우가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이 동방 같은 경우는 그 상한가 잔량 살펴보게 되시면 200만 주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잔량이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잔량 흐름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월요일날 추가 상승을 통해서 갭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투자 경고로 다시 재지정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 따른 어떤 그런 페널티 뭐 그런 것들은 감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간 딱지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무리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뭐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 하더라도요,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가서게 된다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매도를 어느 시점에서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상한가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 없어요. 갭 상승하면 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갭으로 출발하게 된다라면 그 갭을 메꾸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들고 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이 아래쪽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전일 종가, 즉 2월 10일의 종가를 훼손한다. 이렇게 된다면 1차적으로 매도 의견이나 비중 축소 관점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냥 뭐 갭 상승하지 않고 비리비리 하다가 밑으로 밀린다. 그렇다면 아래쪽 지지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700원 정도 라인대가 지지선 역할을 할 텐데, 그 자리 위쪽에서만 보유하시고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나 매도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신규 접근은 지금은 일단은 안 돼요. 신규 접근 하실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갭 상승을 통해서 상승했을 때 그 갭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승이 된다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홀딩 계속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갭을 메꾸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뭐 지금 직전 고점일 때죠. 이제 2월 10일 날 종가를 훼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갭 상승 이후에 전일 종가를 훼손한다. 그러면은 매도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갭 상승 없이 그냥 평이하게 시작을 했다가 주가가 6,7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매도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이하게 출발했을 때, 그냥 뭐 보합으로 출발했을 때는 6,700원 위쪽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은데, 갭 상승했을 경우에는 전일 종가가 지지점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방 알아봤고요. PB 파마 알아보겠습니다. PB 파마 같은 경우는 네, 신규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상장 이후에 물량 쏟아지는 거 보이시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뭐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상장 이후에 일단 쏟아져 나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나왔죠. 외국인들 기관들 동반적으로 막 갖다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상장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기업을 그러면 누가 샀느냐 이거죠? 지금 전부 다 개인들이 샀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재료가 있길래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면 재료도 재밌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부분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허셉틴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했죠.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판매 승인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될 거다. 뭐 다음 주다, 다다음 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일단은 그것은 나와봐야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도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다. 지금 굉장히 큼지막한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판매 승인이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뭐 셀트로만 봐도 알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문제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고자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상승,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추가 상승. 근데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가는 게 상한가에서 밀리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변화를 겪는다라면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위치로 작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저점 지지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어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라인 때 보시면은요, 요 라인대가 됩니다. 이제 그 갭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5,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5,500원 위쪽에서만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5,500원이 이탈이 되면 그 시점에서 일단 매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물량이 계속 나올 것이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도 일단 기대감을 통해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주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 주가가 아래로 떨어져.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씩 두 명씩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모여서 매도가 나오게 되고 매도가 쏟아지면 투매로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추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재료와 상관없이 이렇게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라인대를 45,500원 그어 놓으시고요. 아래쪽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분석 자체가 안 되죠. 뭐 재료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재 일단 물량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석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만 가지고서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지금 권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45,500원 지지선 그어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은 파라텍 보겠습니다. 이제 뉴스가 나온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라텍 같은 경우는 재료가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10일날 나온 모습인데 최대주주의 기습적인 블록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최대 주주의 기습적인 블록들이 이제 시간 내에서 이제 물량을 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경영권 매각이 일단은 불발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보신다라면은요. 그동안 주가를 끌고 올라갔었던 호재가 완전히 악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취소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이죠. 네, 여기 그 작년 올라가기 직전의 시점. 그 시점에 이제 그 약 279억 원 규모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HD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대 주주 베이스 HD가 이 보유한 주식이 약 367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 주식을 이제 양도하는 그런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지금 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뭐 경영권 매각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는 일단 올라가는 부분이 특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번에 그 공시를 따르면은요. 이렇게 그 경영권을 매각하려고 했었던 주식 매매 계약이 해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주가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베이스 HD 즉 최대 주주가요. 블록딜을 통해서 파라텍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 이런 이유 없이 그냥 던져버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냄새가 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해놓고, 그죠?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냥 갖다가 던져버리는,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 봤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7,000원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10월 달에. 근데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 1월 8일 같은 경우가 지금 17,000원이니까요. 뭐 27에 14, 37에 21, 한 250%, 2배 반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치고도 더 올라간 거잖아요. 14,000원에고도 네, 더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 규모가 279억 원 규모였는데 이게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600억 원 규모가 되는 거야. 600억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치면은 이득이 남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득이 남는 거예요. 경영을 매각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올라간 거에 대해서 팔아먹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이거 뭐 약간 작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단한 악재로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경영권 매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이제 블록딜로 주식을 갖다 던져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뭐 이득을 챙겼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서는 이제 경영권 매각도 불발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주식을 던져버리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보다도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하한가 나온 이후에 조금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글쎄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는 상태,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상태에서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일단 그 호재가 있기 바로 직전까지 다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보면은요,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도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기관이 매수를 좀 해준 부분이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주가의 지지선은요, 여기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내려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이 뭐 면제부가 된다거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릴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주가에 대한 포인트들은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뭐 가까이에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생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일단은요, 직전 고점 17,000원대까지 다시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네, 그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응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하시긴 좀 어렵겠고요. 일단 저점권에서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저점 반등을 잡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시점에 대한 대응은요, 이미 폭락을 해버렸다면 가까운 시점에 있는 지지라인이 어디인지 확인하고요. 그 지지라인이 가깝다라면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근데 저항대가 지금 보면 12,000원대부터 계속 쌓일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손실은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반등을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추세가 계속 잘 나가요. 네, 긍정적입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요, 2월 안에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올해 실적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이 곧 발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겠다는 거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꼭 뭐 그런 수혜가 아니더라도요, 주가가 열심히 상승하고 있어요. 추세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 그 다음에 신고가가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꺾이기 전까지는 뭐 계속 간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작년 그 초중반부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추세가 일단은 상승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더 들고 가시는 게 일단 정답이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가 크다거나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를 좀 해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추세를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고점 넘어서도 이제 막 시작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또 재료가 뉴스가 제목이 너무 좀 자극적이잖아요. 2월달 안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버리게 되면 혹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대감이 가득하다 좋다 어딜 둘러봐도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된다면 아직은 뭐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매수세가 뭐 개인들 매수가 몰리게 됐을 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뭐 외국인의 기관들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따라 들어가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리스크를 이제 계속 안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좀 될 거고요.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얼마만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냥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를 뭐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지만요.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소량만 접근해서 추이를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 정말 한숨 나와요. 그죠? 이 삼성전자에 물려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근데 계속 사시면 안 돼요. 이제 아직 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목표 주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좋아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이제, 여전히 네 뭐 세뱃돈 받으면 살 주식 삼성전자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장 좋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이야기들 듣고서 너무 많이 물린 상태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팔지 않고 그냥 장기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이 멘탈이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점점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래서 개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탈하게 되거나 주가가 만약에 61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된다면 뭐 기다리던 사람 입장에서는 와 싸다 매수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9만원대 이상에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 61선 즉 7만원대까지 쭉 떨어진다 7만 5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패닉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투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도 팔죠. 외국인도 팔죠. 수급에서 받아줄 만한 부분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 자체로서도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대감을 계속 가져도 괜찮습니다만은 현재 주가 상황이 문제인 거죠.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지금 내가 물려가지고 10% 20%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뭐 미래에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당장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요. 무조건 주가는 반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싼 가격에 사기 위한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일단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매도할 생각 없거든요. 빠지면 빠진 대로 놔뒀다가 올라갈 때 다시 더 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매도에 대한 의견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홀딩 전략이 좋아요.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내려간 이후에 주가가 반등할 때가 되면 포지션이 바뀌거든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하락 포지션이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주식을 확 샀을 때 뭐 계속 밀려 내려가게 되면 부담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또는 매도 전부 다 아닌 상황 그냥 가지고 홀딩만 하는 전략 이게 지금은 삼성전자에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만 보시면 더 중요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이네요. 카카오 볼게요. 신고가예요. 신고가 아주 좋죠. 지금 이게 비대면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상승인데 일단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가 나오면은 그나마 조정이지만 강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평선 딱 모아가지고 다시 나가는 모습인데 그 시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온 건 많지 않아요. 일단은 저항 넘어서서 신고가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 흐름이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더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 포지션이 만들어졌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가 점점점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쨌든 신고가고요. 뭐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뭐 카카오에 대한 업황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요 포지션에서도 약간 이격이 벌어지면서 부담이 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일날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과매수 구매에 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이나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과매수 진입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주춤거릴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10일날 올라갔으니까 15일날 월요일날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자체가 부담인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주가가 들어오면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특징주, 동방, PB파마, 그리고 뉴스테마 특징주로서 파라텍과 두산 퓨얼셀 말씀드렸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와 카카오 이렇게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